거의 시세 차익의 절반을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 등에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 추천 게시글이나 그리고 그 아파트의 매수 후기 등을 최근에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뭔가 잘 모르는 상태로 보면 그냥 부동산에 빠삭한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투자구나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동산 투자에 실질적으로 뛰어들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정부 규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전략적으로 관망을 할지 투자를 할지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투자를 못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가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도 각자 상황이나 예산 같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제 투자 전략에 대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는 그 비율이 약 60% 정도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그게 높진 않죠. 그리고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비율은 16% 정도밖에 안 되고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16% 정도의 다주택자는 부동산 규제나 그 흐름에 굉장히 빠삭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전문가들이 최근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들, 지방의 그런 아파트들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84%의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는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콘텐츠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부동산 세법이나 규제안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부동산 세법이나 이런 규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방대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제 채널의 컨셉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부분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나 어떤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 그냥 일반적인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 말씀드린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라고 했는데, 여기서 공시지가라는 것은 그 아파트 매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겠죠. 그 시장 시세와 다르게 국가에서 그 가치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가와는 꽤 큰 차이가 나고, 일반적으로는 일반 매매가 대비 60에서 70%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즉 일반 매매가가 약 5억 정도라고 하면 공시지가는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통 세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최근의 흐름은 이 공시지가의 실효화라고 해서 공시지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방향이고, 그래서 지금 주택을 좀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반발이 많죠. 세금이 계속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공시지가를 한번 예를 들어 찾아보면, 지금 네이버 부동산을 활용해서 찾아본 그림인데, 여기에 공시지가와 일반 매매가, 지금 실거래가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부동산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인데, 가장 큰 요소가 금리, 통화량, 그리고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이 콘텐츠에서는 정부의 정책,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규제로 불리죠. 이 부동산 규제에 따라 투자 수요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흐르는 물을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막는다고 하면 이 손가락 사이로 막 물이 흐르겠죠.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하는데,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보다 기형적인 시장으로 발전을 하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보통은 가진 자, 여기서는 다주택자가 될 테고, 에서 못 가진 무주택자로 그 규제의 피해가 전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기 수요를 막겠다고 임대차 3법이라는 법안을 작년 7월에 입법해서 시행했는데, 그 결과로 지금 전세 시장이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굉장히 큰 갈등을 빚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세입자는 전세가가 폭등함에 따라서 더 안 좋은 동네로 이사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규제로 매수 억제를 위해서 신용대출이나 여러 가지 대출 규제를 조금 더 조였는데, 이 결과 오히려 무주택자들이 집을 매수할 때 그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져서 계속해서 무주택자로 유지가 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죠.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매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중에 다주택자한테 포커싱을 맞춘 정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굉장히 큰 세금을 납부하겠다, 폭탄을 때리겠다 하는 건데, 일단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가 뭔지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살 때 1회 이제 납부를 하는 거고,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라고 불리죠. 갖고 있으면 매년 계속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로 처분할 때 또 돈을 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10억에 샀는데 뭐 9억에 팔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고, 뭐 내가 5억에 샀는데 6억에 판다. 그럼 1억의 시세 차익이 있잖아요. 그럼 1억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에서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때, 혹은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때, 즉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의 포지션, 혹은 다주택자에서 더 다주택자의 포지션으로 이동을 할 때 그거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개념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매물을 구매를 할 때 엄청난 세금을 부여하고, 또 보유할 때도, 그리고 팔 때도 거의 세금 폭탄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금 정책의 기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그리고 그 허들, 기준 밑으로 아주 조심히 매수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은 이런 기준에 대해서 빠삭하게 공부를 하고, 그 기준 밑에 있는 매물들을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도 저도 인터넷으로 계속 이제 목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어느 정도의 세금이 매겨지고, 만약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 어느 정도의 폭탄을 맞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그 허들 밑으로 아주 조심히 매수를 하려면 그럼 전략적으로 어떤 매물들을 사야 우리가 세금 폭탄을 맞지 않는지까지 한번 알아볼 건데, 이 부분은 뭐 세법이나 규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등록세를 말씀드리면 살 때 내는 세금이고 거래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에서 3% 이제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2주택자, 3주택자 주택이 늘어날 때마다 뭐 8%, 12%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맨 처음 살 때는 취등록세를 55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내가 두 번째 주택이다 하면 4,200만 원이고, 네, 엄청 크죠? 그리고 내가 세 번째 이상의 주택이다 하면은 6,200만 원이라는 돈을 내야 됩니다.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팔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차익에 따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에 사고 3억에 판다 하면 양도소득세는 1억어치에 대해서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2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를 하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기본세율과 중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이라서 기본세율로 알아볼게요. 그리고 2주택일 때 20%, 3주택 이상은 30%를 중과를 하는 거죠. 네, 시세 차익이 1억인데 30%를 중과한다. 그럼 3천만 원이죠. 아까 전에 제가 5억짜리 살 때 세금을 6천만 원 냈었잖아요. 근데 5억에 사서 6억에 낸다 하면은 5천만 원 내고, 여기 3천만 원 내면 나한테 남는 돈이 없겠죠. 네,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예시로 아파트를 2억에 매수를 해서 2년 보유하고 3억에 매도를 할 때 양도 차익은 3억에서 2억을 뺀 1억에 경비도 빠집니다. 취등록세나 복비에서 500만 원이라고 칠게요. 500을 빼면 1,500만 원의 양도 차익이 되고, 여기서 과세 표준은 양도 차익에서 뭐 여러 가지 보정치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오래 보유할수록 내 세금을 좀 깎아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본 공제 250만 원. 그래서 양도 차익은 2년밖에 보유를 안 했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0이고 기본 공제는 250원. 그냥 일정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 과세 표준은 9,250만 원이 되고, 여기서 산출세액은 이 과세 표준 표에 따릅니다. 9,500만 원이니까 이 8,800에서 1억 5천 사이의 구간이겠죠. 그럼 세율 구간은 35%고 누진 공제가 1,490이니까 9,250만 원에 35%를 곱하고 1,490만 원인 누진 공제를 빼주면 확정세액은 1,747만 5천 원이 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약 1,92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다주택이다, 내가 두 채나 세 채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총 납부액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3,950만 원, 한 1,000만 원이 늘죠. 또 3주택자 같은 경우는 또 1,000만 원이 늘어서 4,9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의 시세 차익의 절반을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매물을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취득세랑 양도세가 조금 다른데, 취득세의 경우는 매수를 할 때 당시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이면 됩니다. 그럼 주택으로 쳐주질 않아요. 그런데 양도세 같은 경우는 조금 기준이 다른데, 먼저 공시가격이 3억
3억을 초과하면 무조건 주택으로 취급이 돼서 기준을 충족해버립니다. 그리고 3억 이하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좀 달라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취급이 돼서 세금 폭탄을 맞겠지만 경기도 세종시의 은, 그리고 광역시의 군 혹은 기타 지방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따라서 뭐 이런 지방지역이나 경기도 세종시 읍면에 뭐 여러 채를 사도 주택으로 취급을 하지 않으니 아까와 같은 세금 폭탄은 벌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유의할 점은 이 공시가격은 살 때 기준이 아니라 팔 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2억이니까 내가 한 2년 뒤에 팔 때 3억 이하겠지? 그러면 나는 괜찮겠지 했지만 갑자기 그 지역의 어떤 호재로 인해서 나는 2억에 샀는데 뭐 2년 뒤에 5억이 되어 있다. 이러면 이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하지만 5억 이상 되면은 세금 폭탄 주더라도 그 정도 시세 차익이라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금 설명드린 이러한 기준을 하회하는 공시지가 1억 이하에 그리고 내가 매도할 당시 공시지가가 3억 이하의 읍면군 혹은 지방 아파트의 수요가 굉장히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지금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본인이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이고 어느 정도 목돈이 있다고 하면 뭐 투자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주식이나 코인, 달러, 금 되게 많을 테지만 만약 이쪽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여기는 내가 봤을 땐 유망하고 안정적이다 하는 투자처가 있다면 오늘 설명드린 이러한 기준과 정부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고 확인하셔서 투자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오늘 설명드린 대한민국 상위 16%의 다주택자가 선택한 이 부동산 흐름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